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매달 쓰기 1부분, 2부분이 배점이 높은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1부분 어순별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8월 시험을 기본으로 하여 하루에 한 문장씩 이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10일 동안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 기출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본적인 문제에서 응용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하나 그리고 응용 문제 하나까지 연결해서 문제를 여러분께서 실제 시험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자, 이번 8월 기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과거에 2017년부터 2019년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비교적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셔서 쓰기 제1부분 출제 유형 파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분은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기 요런 게 10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분 점수 없고요. 하나의 제시어가 틀렸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점. 그래서 정확한 문장을 완성해 주셔야지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한 문항당 배점이 너무 높습니다. 무려 한 문항당 6점.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쓰기제 1부분과 특히 쓰기제 2부분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한 문항당 8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기제 1부분은 간단하게 이해해 보세요. 순별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적 기본적인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4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어순배열을 하셨을 때 정답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실제 시험에는 병음이 없습니다. 병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4급은 모든 영역을 정확한 발음과 성조로 읽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병음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간은요, 형용사로서, 그쵸? 뭐예요? 용감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급 문제를 보실 때는 용감하다, 용간은 이게 분명히 형용사라고 사고를 해주시면 안 돼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어를 통해서 이 용간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문제를 풀 때, 매 시간마다 하나씩 풀 때, 이런 연습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학우님들은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는요, 중국어에서 구조조사라고 하는데 항상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섹션은 독해제 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더 뒤에 빈칸이 나오면 이 자리는 무조건 명사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용간 어떤 품사인지 잘 모르겠고요. 더는 수식 성분으로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혹시 저의 듣기 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잡으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는 보통 동사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나 형용사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동사 수러문이나 형용사 수러문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동사
사랑스러움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어휘를 모르는데 누가 붙어 있나요? 러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동태조사라고 하거든요. 동사 뒤에 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설령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잉더 모른다 하더라도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단서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잉더가 여기서는 동사인데 뜻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4급에서는요. 항상 동사 위주로 단어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86번은 단순한 술목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잉더가 여기서는요. 원래는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다가 나왔을 때는요. 그 뒤에는 시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시합이나 경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준종, 존중이 보이죠? 그랬을 때 잉더는요. 이기다가 아니라 준종의 역할 때문에 얻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6번은요. 잉더 준종을 몰랐다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교적 쉬운 단순한 술목 구조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잉더는 원래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준종이라는 목적어와 짝꿍을 이루어서 존중을 얻다, 존중을 받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술목 구조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수러 자리에 잉더러 이미 목적어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모두의 존중함을 얻었습니다. 잉더러 大家的尊重 누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에서 두 번째 단서 더 뒤에 명사를 요구했죠. 그러므로 용가는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라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용간을 용감하다라고 이해를 해버리고 간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통해서 이 어휘의 역할들을 고민해주고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게임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딱딱 넣어줄 수 있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주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간. 그래서 항상 순서는 주어를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어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짝꿍을 먼저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먼저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더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명사 즉 주어나 이미 목적어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이러한 주어나 목적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 앞에 딱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죠. 他的勇敢赢得了大家的尊重 해석도 해보실게요. 그의 용감함이 용기가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모두의 존중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他的勇敢赢得了大家的尊重 너무 좋습니다. 이런 쓰기 제1부분의 문제들이 또 2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잉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잉더가 만약에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에 이기다라고 해서 잉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기다. 원래 잉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존중을 얻다라고 했을 때 잉더 준종이란 술목 구조로서 이때는 이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얻다로 활용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급 시험을 12년째 보고 있고 분석해 드리고 있어서 다양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86번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않아도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잉더 준종.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문제를 풀면 바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고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잉더 준종 존중함을 얻었다는 아세요? 그럼 누가요?
누리더른 이미 관용어가 주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래서 누리더른 노력하는 사람은 존중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잡았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까지 딱 장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호의는요. 보통 조동사예요. 배워서 익혀서 학습해서 할 줄 아는 능력도 나타내지만 뭐뭐일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중국어는 품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어 배우실 때 선생님 품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국어는 품사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사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 중요합니다. 품사를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의 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자의 부사입니다. 여러분 응용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는요.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성분밖에 없었잖아요. 자, 오늘 저의 강의를 처음 듣고 중국어의 문장 성분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어에서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사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은 여러분 조동사도 수어를 꾸며줄 수 있죠. 부사도 수어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부사어를 쓸 텐데 그러면 서열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한 75% 정도는 이 어순에 맞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사어의 서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보조개를 연상하십시오. 부조.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구를 개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와 조동사의 어순을 묻는 부사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뭐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뭘 물어본다?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누가 있을 텐데 부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고 전치사 즉 개사구도 있는데 지금은 개사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개 연상하시면서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어순 문제 풀고요. 이제는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예문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중함을 얻다. 잉더 준종에서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그제서야 비로소 존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努力的人才会赢得尊重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존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努力的人才会赢得尊重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현강에서는 10문제 이상을 풀어요. 풀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가볍게 재밌게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오스중을 통해서 이런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께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뭘 잡는다? 수어를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수어가 결정이 되면 짝꿍 구조로서 수어와 목적어 그리고 행위자 주어가 결정이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 등을 꾸며주는 성분을 관용어라고 하고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라고 하는데 부사어 서열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떤 어순으로 문장이 이루어진다? 부조개. 앞으로 게임하시는 것처럼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를 잘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지만 앞으로 제가 10일 동안 9월 시험을 대비해서 좋은 문제들 가지고 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사급어휘 관련된 어휘 외우시고요. 좋은 문장 꼭 통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쑥쑥쑥쑥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기초, 4급, 5급, 6급, HSK 공부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앞으로 많이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시고 조금씩 천천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